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7강에서는 이성적 합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 공통형 예상 문제로 진행을 합니다. 감성이 이성적인 요소를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주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이 7번 문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1강부터 8강까지 중에서 본다면 이 7강이 가장 좀 좋은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명확하게 어떤 개념 정리나 네. 이제 구분을 짓기가 만만치가 않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좋았던 문제 같아요. 물론 뭐 7강에서 6강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보도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그 어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녹아져야 될 문제라고 좀 봤거든요. 이 문제를. 예, 그래야지 뭐 중간에서 이제 그런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문제 우리가 이 교수님과 저하고 주어지는 문제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6강하고 7강은 지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대화를 보고 대화를 듣고 평가하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4강까지 했던 유형을 탈피를 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 7강부터는 그 4강까지 했던 것처럼 읽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끊고 여러분이 대답해보고 또는 내용 써보고 다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강, 6강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7강은 읽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대답하고 다시 동영상으로 해설을 참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참 보시죠. 다음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가상된 일화이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가로 안에 알맞는 진술을 하시오. 지능연구보고서 마지막 단계 인공지능 감성훈련 제005회 드디어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파악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센서를 개발했다. 기본적 툴을 입력시키고 나서 스위치를 켰다. 로봇이 긴 잠에서 깨어난 듯 하품을 하더니 주위를 두번거리다가 나를 보고 다가와 싱긋 웃는다.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안녕 능게이로. 안녕하세요 주인님. 그런데 제 이름이 왜 능게이로인가요? 그것은 네 스스로 찾아봐야지. 지적인 데이터는 모두 넣어뒀거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개와 부슬비의 중간인 능게라는 것은 헤매지도 말고 포근한 입김처럼 되어달라는 뜻이군요. 이러니까 이런 종류는 처음 만들었고요.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 0.01초, 정확성 100%, 일단 성공이다. 이제는 정서 탐구를 시작할 시간이다. 미리 입력을 해두었으니 명령을 내리자. 여기에는 인간의 기초정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학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넣어두었다. 그래서 정서 탐구에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학습일에 넣었다. 학습 시간을 하자꾸나. 자, 명령을 내린 지 약 12초 후에 능게이로가 나를 보고 묻는다. 동백꽃을 읽었는데 인간의 위선적인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점순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이 반대로 행동하면서 그 피해를 감내하는 거죠? 솔직해지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난 그 질문에 조금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대해 능게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제 가로를 넣고 가로에 들어갈 타당한 말을 구하고 타당한 설명을 구상하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로 들어가면 생각하시고 읽고 생각하시고 끊었다가 다시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셨나요? 대답하셨나요? 자, 그러면 교수님과 저가 가볍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전제 자체가 이제 미래 세계에 등장할 것 같은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그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감성적 이해까지 지금 진행시키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법이라서 이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서핑을 했더니 반어법 관련해서는 대부분 문학 작품의 어떤 그 사례들 보니까 한 중학교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텍스트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설법, 직설적 화법 또는 반어법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확장된다면 특히 이제 반어법 같은 경우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굳이 이걸 이제 조금 더 뭐 논리적 틀을 이제 갖춰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떤 칸트 철학을 대입해도 돼요. 칸트의 어떤 정의관이나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용어 중에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즉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형에 처한다. 이게 칸트식 철학인데, 자 이게 이제 직설적 접근이라고 하면, 근데 현실은 실은 살인도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처벌되진, 살인 행위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또 다른 정황들 등등 해서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달라지죠. 이제 실제 이제 칸트의 철학이 그런 현실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됐었는데, 이제 반어법 같으면 이제 그에 대비되는 가언 명령,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을 좀 현실적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지금 추가 예상 문제 1번입니까? 직설적 표현법과 반어법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우선 간단하게 해놨는데, 직설적인 장단점은 솔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자, 그런데 단점은 불편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 근데 반어법의 경우에는 현실 속의 어떤 불편함,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좀 비아냥이 될 수도 있죠.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마치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처럼 비아냥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왜 문제 서두에서 좋다라고 좀 굉장히 좀 훌륭한 문제라고 좀 쳤냐면요. 최근에 대우도가 되는 이제 AI,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또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AI가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가장 쳐야 될 능력이 뭐냐, 가장 의사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 했을 때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AI가 이제 앞으로 뭐 판사도 대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도 대신할 것. 왜냐면 의학적인 데이터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바로바로. 그래서 근데 처방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을 치료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에서 어떤 공감 능력, 즉 그 인간에게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그 다음에 같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은 이 AI에게 없기 때문에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어떤 책이라든가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오는 것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아니 AI가 이제는 감정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문을 보면 최근에 대두되는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는계라는 이 어휘, 이게 는계라는 것이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이 는계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개와 붓을 비해 중간인 는계,
이제 이 사전을 찾아보면 는개비라고 해서 이게 원래 북한 말이더라고요. 는개비에서 안개와 이슬비의 중간 단계.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산골짜기 산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왜 그 구름이 쭉 내려앉아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이 좀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걸 이제 능계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능계라는 거를 우리 아이가 우리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헤매지도 말고 포근한 입김처럼 돼달라는 뜻이군요. 자, 이게 능계라는 말이 헤매지도 말고 포근한 입김처럼 이라는 느낌이 과연 능계라는 것이 이게 과연 사전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의미인지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미 AI가 감정적인 부분도 지금 캐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물론 뭐 능계는 뭐 이슬비보다 좀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료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백꽃이라는 그 문학 작품에 대해 이게 솔직히 그 동백꽃을 모르면 이 문제를 또 이 김유정 작가의 이 동백꽃을 모르면 이 문제를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점순이가 자신을 왜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이 반대로 행동하면서 그 피해를 감내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모르면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반어법에 대해서 이게 동백꽃에서 반어법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거 최근에 나온 AI 문제, 그 다음에 의사의 자질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능계라는, 그 다음에 과연 AI가 감성적인 것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문제, 그 다음 문화까지 문제, 그 다음 반어법의 문제, 이게 굉장히 복합된 문제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애들 지금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속된 표현으로 좀 피똥 좀 쌌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역시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일부러 이제 직설법, 반어법 이렇게 쉽게 달아놔서 그렇지만 요건 추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좀 8강이 의외로 작기 때문에 8강까지 일부까지도 조금 좀 넘어가서 부연 설명을 좀 할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문제를 좀 더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하여튼 문제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 이제 공감 능력이다. 자, 공감 능력이니까 AI가 못하는 것을 의사로서는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반어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 공감이라는 가치에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제 만약에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직설법으로 당신 내일 죽어 이런 거보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깁니다. 오늘 하루도 상당히 좀 뜻깊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 측면에서 이게 직설법보다는 때로는 어떤 돌려 말하는 반어법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의대 면접이다 보니 좀 생각을 해봤던 문제입니다. 교수님 뭐 다른 의견 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올해 여름이죠. 그 프리시즌 기간에 이제 세계 유명 축구 클럽 팀들이 일종의 이제 서비스 경기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벤투스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호날두 와가지고 노쇼 사건이라고 그러죠. 실은 호날두 보려고 6만 명이 갔는데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경기 후에 이제 유벤투스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는 친구죠.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딘가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아마 통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감독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얘기 중에
나중에 현장에서 이 몬디가 통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것을. 그런데 어차피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이탈리아를 아는 뭐 네티즌들이 그걸 번역을 해보니까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였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유벤투스 감독이 당신이 기자님이 호날두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리고 보고 싶어서 이탈리아에 온다면 그때 비행기표는 내가 사겠다고. 자, 이것을 만약에 그 알베르토 몬디가 현장에서 그대로 직역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몬디도 이제 그런 그 추가 설명을 덧붙였고 나름의 이제 사과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우리한테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사과 표현처럼 예. 들리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탈리아를 전공하는 교수에 따르면 자, 그 표현은 말 그대로 관용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따로 밖에 나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이런 정도 의미의 이탈리아인들끼리 그냥 통하는 관용구라고 하는 해석을 해뒀더라고요. 근데 자, 실제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그 통역을 담당했던 몬디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직역했다면 아마 유벤투스 팀 비행기도 못 탔을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직역이 직설법이라고 한다면 실은 그 이태리어 전공 교수가 이제 어떤 설명한 그건 나름의 어떤 그 반어법 같은 이제 그러한 한 사례. 저는 이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어떤 그 진짜 이 반어법이라는 것도 이게 정서하고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서하고 맞아야지. 그 뭐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이상한 것들이.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 표현이 좀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것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좀 유머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가 하면 직설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싸우자는 이것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뭐 인간이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이 가로 안에 뭐 또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가로 안에 늘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자, 여자친구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어디서 희한한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알록달록하고. 정말 눈에 봐주기 힘듭니다. 근데 뭐 새 옷이라고 입고 와서 나풀나풀 나 예쁘지 하고 이제 아주 은근한 눈빛으로 칭찬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자, 솔직하게 그게 뭐야? 하면 최소한 그 순간은 불편하고 아니면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해주면 상황이 넘어가요. 무마가 돼요. 이게 이제 당장 맞닥뜨리는 직설법과 반어법의 차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직설법의 그 반어법의 문제점은 그 상황은 그렇게 모면할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옷을 산 이유가 저녁에 모임 때문에 동창회 모임 때문에 이제 샀었고 미리 남자친구한테 와서 한번 확인을 거치고 저녁에 모임에 가려고 왔는데 자, 이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해주고 보냈어요. 예쁘다 그러고. 근데 모임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솔직하게 지적을 해서 자,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제 자체가 장단점이니까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벌써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1번 문제, 초급 문제 이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 가로 안에 처음에 가로 안에 타당할 말을 저는 그 배려라는 말을 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실은 너무 진부하고 뭐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배려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지만, 저는 병원 가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딱 갔는데, 아이고 왜 그랬어? 어떻게 하다 사고 났어? 이제 말도 뭐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뭐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랬어? 어떻게 하다 그랬니? 그러면은 오는 사람마다 다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거보단 어이구 얼굴 좋네. 저기 뭐야? 저 병원에 들어간 김에 좀 푹 쉬었다 와. 그동안 못 쉬었을 텐데. 이런 어떤 농담식으로 해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좀 즐겁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어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전에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 갔더니 남편이 진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이런 표현을 쓰는 미친년 뭐처럼 막 해갖고 갔는데 이뻐 하고 갔는데 가서 이게 뭐야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그 당장 찢어져야 될 얘기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뭐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고 해야 되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그 첫 번째 이런 직설법과 반어법은 어떤 그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그렇게 감자를 내밀었지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근데 주인공이 안 받았고 그 주인공이 안 받은 것이 점순이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무안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뭐 다시 이 관계를 개선하고자 닭싸움이라는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반어법을 썼을 때 상황이라는 것이 일단은 배려해서 서로 간의 배려를 출발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었을 때 또는 못 알아들었을 때는 결국은 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반어를 사용한 것이 이제 이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니까. 실은 서로 코드가 다르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이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예로서 좀 이렇게 했던,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좋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인데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선의의 거짓말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몇 개월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보호자를 불러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걸 숨길 것이냐, 예전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솔직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쪽으로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부분에 3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IQ 테스트라는 걸 많이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두뇌 그레이드 등급을 점수화하는. 근데 지금은 아마 아예 그 테스트 자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하면 이제 EQ, 감성 지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능 지수 중심에서 감성 지수로 이제 바뀌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도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의사가 직접 치료하는 것, 이게 이제 테크닉이라고 하면 어떤 공감 능력, 이건 이제 감성적인 부분. 그런데 테크닉 부분은 실은 지금 이 제시문에 나온 능계이로 같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EQ, 이 감성 부분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건 불가능하죠. 논리적 계산 그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감정까지는 아직은 계산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산은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나 이런 것들과 이제 발맞추어서 한 궤로 이제 생각해 보면 윤곽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냐,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흔히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 면접을 상하겠지만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 아이고 그 선생님 수술 잘 됐나요?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지켜보시죠. 예,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기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어느 그거보다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답이 언뜻 떠오르지 않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요걸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 문제도 한번 여러 분야로 생각을 해보셔서 답해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